박근혜, 최순실이가 둘이 공모를 한 흔적이 있으니까 공모한 흔적을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둘이를 경제적 공동체다 이렇게 엮어버려. 그럼 거꾸로 장모하고 자기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가요? 부인하고 자기는 지금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가요? 만약 장모 사건도 그래 되고 부인 사건도 앞으로 계속되면 박근혜, 최순실한테 적용했던 경제적 공동체 이론이 자기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재용이 박근혜한테 적용했던 묵시적 청탁설 부담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럼 뭐 뻔한 거 아이가 막 청와대 가서 부탁했겠지. 그게 묵시적 청탁설. 그거는 법률 이론이 아니고 후삼국 시대에 궁예가 했던 관심법이에요. 차기 대선은 문재인이 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문재인이 그 명제만 가지고 대선에 절대 못 이깁니다. 차기 대선은 문재인과 싸움이 아니에요. 반문재인 그 프레임만으로는 절대 우리가 차기 대선에 정권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반문재인 정선의 중심이 되어 본다. 차기 정권 창출은 하기 어렵다. 지금 반문재인 정심의 중심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출세를 가도를 달린 윤석열 후보가 그래 돼 있죠. 그래서 나는 쳐다보면서 저 시간 지나면 차기 대선은 반문재인 구도는 아니다. 아마 저게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짙다. 그래도 여의도 정치에서 제가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재선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7선입니다. 지금 여의도 바닥에서 대통령 선거를 5번 치러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해창 대선 2번, 박근혜 이명박 대선, 그리고 탄핵 대선, 내가 직접 함께 보기도 하고 5번을 치러봤어요. 그런데 대선판 돌아가는 거 아마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제가 눈이 제일 밝을 겁니다. 경험도 제일 많이었고. 그래서 차기 대선만은 절대 반문재인만으로는 우리가 정권 가져오기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삼 팬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앞으로 8월 17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선 출정식을 합니다. 그 답이 나올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TK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 TK가 어떻게 윤석열 후보한테 꼽혀가지고 저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윤 후보는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킨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자기가 중앙지검장 할 때도 자기 기수보다 5기수를 타고 올라왔고 벼락 출세를 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그 중앙지검장 발탁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잡아였기 때문에 발탁을 해준 거예요. 그래하고 중앙지검장 때 보수 우파 진영, 이명박 박근혜 진영의 장차관들,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들 전부 잡아였고 조사한 게 200명입니다. 해방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5명이 자살을 했어요. 나도 검사를 11년을 해봤는데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를 했으면 5명이 자살을 했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5명 자살해 200명을 감옥 보내고 난 그것도 제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갔느냐?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치계 보이고 정치에서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으로 또 올라왔잖아요. 우리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앞장서서 반대 진영에서 우리를 철저히 괴멸시킨 그 사람이 반대 진영으로 다시 넘어왔고 나 TK에서
자신이 지지받는다. TK 사람들이 야, 이 제정신으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런 거 쳐다보면 이거는 정의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지역 정서에도 어긋나고 국민 감정에도 어긋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 보수파의 본산이고 중심이라는 이 TK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TK 분들이 제대로 제자리 돌아올 때까지 난 기다립니다. 한번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큰 박수 필요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의 법적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분들의 어떤 사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그 두 분에 대한 사건 중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 출범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감옥을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케 했다. 자진케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그에 대한 복수로 감옥에 가 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정권이 끝나면 사법적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윤석열 검사가 묵시적 청탁 이론을 들이댔어요.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최순실에 대해서는 정제 공동체 이론을 들이대고 이재용 박근혜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설을 들이댔어요. 이 법률이 없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박근혜 최순실이가 둘이 공모를 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한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둘이를 경제적 공동체다 이렇게 엮어버린 거예요. 그럼 거꾸로 장모하고 자기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가요? 부인하고 자기는 지금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가요? 만약 장모 사건도 엎드려 되고 부인 사건도 앞으로 계속되면 박근혜 최순실이한테 적용했던 경제적 공동체 이론이 자기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또 이재용이 박근혜한테 적용했던 묵시적 청탁설 이게 정영권 성계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을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뭐 뻔한 거 아이가 막 청와대 가서 부탁했겠지. 그게 묵시적 청탁설이야. 말 안 해도 부탁했겠지 막. 그거는 법률 이론이 아니고 옛날에 허상국 시대에 궁예가 관시법이야. 궁예가 했던 관시법이야. 뭐 내가 딱 보니까 너 둘이 뭐 만나서 뭐 청탁했겠지. 그래갖고 보내고 뭐 최순실하고 둘이 이래 짝짝꿍 잘하니까 공부했겠지. 이거 보내고 법 논리가 아니고 그거 내가 그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지. 이 궁예 관시법이다. 그 윤석열이 관시법이었다.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잖아요.
공동체, 장모하고 경제적 공동체 맞아요. 부인하고 경제적 공동체.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정말로 내 윤석열 후보를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적어도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적폐 수사 당시에 자살한 5명 그 유족들한테 유언불명을 하고 사죄를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한 200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과잉 수사를 했다. 좀 무리하게 했다. 이런 말이라도 하고 우리 진영에 와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일체 그게 없이 지금 설치고 있으니까 내가 쳐다보기가 민망하다. 그래서 오늘 말하려고 하다가 작심하고 하는 겁니다.